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지금 찍어볼 강의는 공통수학 2에 여러분 이제 2학기 들어가죠.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도형의 방정식을 조금 세분화해서 왔는데요. 도형의 방정식을 조금 세분화하게 되면 네, 첫 번째 이제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형을 이동시켜 볼 겁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방학 전에 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끝내길 원했는데 네, 조금 우리가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누가 네, 뭐 때문에 뭐 학교에서 뭐 한다고 못 나오고, 또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못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또 그리고 또 중간중간 좀 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좀 어거지로 하진 않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 세 가지 강의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가능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데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면 되고, 숙제는 요 세 가지 강의 보고 필기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선은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첫 번째 보면 선생님이 그래서 점을 얘기할 거.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은 왜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여러분 1학기 때는 대수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2학기 때는 도형이라 그래서 기하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수는 방정식 함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하는 도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름이 뭐예요? 이번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형을 방정식이나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네들을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통합하는 과정을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짜 뒤지기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가 뒤집기 어려운 거지 뭐 모든 문제가 막 다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기초 개념은 할만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먼저 보면 점부터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 일단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이름 얘기 안 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를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수직선상에서 배웠어요. 수직선상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X축이겠죠? 그렇죠? X축인데 거기에서 A랑 B 사이에 거리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A의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그러고요. B의 좌표를 X2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절대값까지 씌워주게 되면, 만약에 혹시나 뒤에서 앞에 거를 빼지 않았더라도 여기 사이에 거리가 완벽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 얘기할 거냐면 X의 X좌표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주자. 알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X좌표의 차이라고 얘기해주고, 우리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그대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확장시켜 봅시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좌표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럼 좌표평면상에서 일단 가장 쉬운 게 1사분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거리가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쵸? 이 거리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여기 빼고 절대값, 여기에서 여기 빼고 절대값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아니란 얘기야.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 하나만 만들어 보면 끝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거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이 밑변의 길이는 x좌표 길이의 차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요거 길이 얼마예요? 요거 길이는 y좌표의 차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엄청난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좌표 평면 상에서 여러분들이 A와 B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를 구하려면 그거는 빗변의 길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빗길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루트 쫙 써야죠. 그렇죠? 빗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앞으로 이거 뭐라 부른다고요? x좌표의 차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x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y 차이의 제곱의 루트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편한 게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 꼭 막 똑같은 방향에서 막 빼줘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항상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지? 여기서 여기 차이가 얼마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제곱 때리고 루트 씌우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은 딱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필기하셔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점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외분점은 그냥 수업 시간에 조금 추가해서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요. 외분점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그 외분점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자취해방 정식의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이 외분점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너네가 작년에 너네 도형해방 정식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점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그게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행평가였기 때문에 외분점 설명을 안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행평가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일단은 교과 과정에 빠졌으니까 뭔가 수행평가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일단은 내분점만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내분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소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내분점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똑같이 우리가 수직선의 입장에서 내분점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기 전에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점점거리라고 하자. 웃지 마세요. 알겠죠? 뭐 웃어도 돼요. 점점거리라고 하자. 그래서 앞으로 거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이름을 조금 명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수직선 상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선 상에서 내분점을 어떻게 배웠는지 내분점 말이라는 걸 안 썼을 뿐이지 내분점을 배웠어요. 그럼 잘 봅시다. 수직선 상에서 이런 꼭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게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 이런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이런 문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A하고 B예요. 지금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A가 시작점이고 B가 끝점이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 0을 기준으로 이쪽이면은 음수고요. 이쪽이면은 플러스잖아요. 근데 A 좌표가 6이었고요.
B좌표가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근데 A, B를 뭐 3대 2로 내분하는 점 어쩌고저쩌고 P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났으니까 A가 여기 써줘야 되고 B가 여기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를 항상 이쪽에 써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때는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수직선으로 정확히 표시하면, 일단은 수직선을 정확히 표시를 안 하면은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몇 대 몇 이렇게 써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너네가 원하는 그 수직선 상에서는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렇죠? 그 A가 여기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B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내분점 P 여기다 찍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만 알고 그냥 그 여러분들이 음수, 양수 이런 거 일단 무시하고 요것만 떠올리세요, 머릿속에. 알겠죠? 요것만, 알겠죠? 그래서 시작점, 끝점이 기계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시작점, 오른쪽에 끝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 끝점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자. 네, 예시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문제를 썼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의 좌표를 선생님이 2라고 얘기를 하고요, B의 좌표를 선생님이 7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문제를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내볼까요? 그럼 얘를 6이라고 해볼까요? 6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절반은 아닐 거고 얘가 조금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는 거. 그럼 여기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라고요, 이렇게. 일단은 멈추고 이거 풀어볼래요, 그러면? 네, 그러면 풀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니까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푸냐면 이 풀이 방식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A에서 지금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A에서 시작해서 B로 갔을 때 총 몇 칸이에요? 3대 2니까 총 5칸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비례 배분 해봤잖아요, 비례 배분. 예를 들어 당근 100개를 뭐 2대 3의 비율로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총 몇 등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2개 줘야 되고 3개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100을 5등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을 5등분 하면은 그 한 개당 20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2개 주고 3개 주는 거니까 얘는 40개 주고 얘는 60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이 비례 배분 감성 이해되나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총 5칸을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총 5칸에 총 5칸 갈 때 지금 이 X 좌표가 얼만큼 늘었어요? 4만큼 증가했죠? X 좌표가 4 증가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꼭 표시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칸당 X 좌표가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거예요. 5칸에 4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칸에는 얼마 증가했어요? 이 4 증가를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5분의 4가 증가했겠죠, 그렇죠? 0.8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풀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풀면 되죠. 이제 다 푼 거예요. 이제 여기 P가 있으니까 여기 2고 6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A에서 P까지는 몇 칸 갔냐는 거예요, 그렇죠? A에서 P까지는 몇 칸 갔어요? 3칸 증가했겠죠, 그렇죠? 세 칸 증가. 한마디로 P라는 점은 2에서 5분의 4를 2번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 더하기 5분의 8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고. B좌표에서는
이 두 칸만큼 감소하면 P인 거 아니냐고요. 이해돼요? B좌표에서 두 칸만큼 감소하면 P인 거 아니냐고. 그러면 6이라는 점에서 두 칸 감소잖아요. 저. 미안해요. 이거 3칸 증가니까 이거 5분의 8이 아니죠. 선생님 두 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안해요. 헷갈렸죠? 네. 미안해요. 다 내 문제예요. 네. 미안해. 그러면 5분의 12가 증가하면 된다. 3칸이니까. 그렇죠? 두 칸 감소니까 여기에다가 5분의 8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에다가 5분의 10이 증가하면 얼마예요? 얘가 5분의 10이니까 5분의 22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6에다가 5분의 8 빼면 얼마일까요? 5분의 30에다가 8 빼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3칸 증가해서 P를 구하나 B에서 2칸을 감소해서 P를 구하나 똑같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내분점 문제를 거의 다 이렇게 풀 건데요. 일단 필기하시고요. 네. 필기하시고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요. 이제 문자로 주어졌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이죠. 또 수직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이렇게 내분점 비율을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풀어야지 않냐라는 거예요. 방금 방식으로 풀었다간 오히려 식만 조금 복잡해지고요. 이럴 때 우리가 미리 이때 공식을 살짝 유도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이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원리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잘 보세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잖아요. 먼저 당연히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그럼 A에서 B까지가 있는데 그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예요. 그렇죠? 그러면 A의 좌표를 x1이라고 얘기하고요. B의 좌표를 x2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은 x라고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AP랑 PB가 M 대 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써보면은 AP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M 대 N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외곱 내곱 해주면은 외곱 내곱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뭔가 관계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우리가 외곱 내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AP의 길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x1 그 다음에 PB를 어떻게 구할까요? x2 빼기 x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게 M 대 N이다. 그러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해주게 되면 이거 일자로 쓸까요? 네, 바로 아래에다가 이어서 쓸게요. 그러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해주게 되면 그럼 요거끼리 곱하고 요거끼리 곱하면 되니까 mx2 마이너스 mx는 nx 마이너스 nx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nx1을 1로 넘기고 mx를 1로 넘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x2 플러스 nx1이 되고요. 지금 얘 넘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mx 플러스 nx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친구는 x로 묶을 수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여기 왼쪽에다 씁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항상? 그러니까 x를 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식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그냥 외우면은 조금 불편해요. 선생님이 이 공식을 안 까먹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P좌표 X를 구해야 되는데 걔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x1이 여기 앞에 있고요. x2가 뒤에 있지 않나요? 그죠?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지 않냐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는 뒤를 곱해주고요. 여기 n에다가는 앞을 곱해주면 된다. 이러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m 플러스 n 먼저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뒤 곱하고 앞 곱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을 직접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얘만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고요. 필기는 하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이제 문자로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생겨요. 세 번째. 좌표 평면상에서는 어떡하냐고요. 좌표 평면상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그럼 얘도 똑같겠죠. 얘도 똑같이 시작점 끝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림으로 그려내야겠죠. 그죠? 근데 1사분면이 편하기 때문에 1사분면을 선호해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A의 좌표는 x1, y1이라고 똑같이 쓰고요. B의 좌표는 x2, y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좌표를 x, y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점점거리 했을 때랑 매우 비슷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직각삼각형부터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추가적으로 아니다. 빨간색으로 하자. 네. 이렇게 볼 건데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직각 때문에 얘도 평행이고 얘도 평행이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보여야 되는 게 평담이 보여야 돼요. 평담. 평행하니까 그럼 이 큰 삼각형에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겠죠. 그렇죠? 이것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가 m 대 n이라는 건 여기도 m 대 n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P의 x좌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x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평행선 얘랑 얘를 이용해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P의 y좌표지 않겠냐고요. 우리 지금 높이만 m 대 n, 지금 여기 가로기만 m 대 n 했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 너무 깊게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결국엔 이거 안 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는 마스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표평면상에서도 잘 보니까 P의 x좌표도 그냥 A와 B의 x좌표끼리 m 대 n 내분이고 P의 y좌표도 A의 y좌표와 B의 y좌표의 m 대 n 내분점이라는 걸 결론을 알 수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따라서 네, 결국 수직선과 동일하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명했던 방식, 평담으로 증명하는 이 방식이 어려운 문제에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평담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2학년 이렇게 닮음에서 나왔던 것 유형들이
나왔던 그 많은 개념법하고 증명 방식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조금 감지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수직선과 동일하다. 좌표평면상에서 m된 내분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걸 증명하는 방식이 내가 평담으로 손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마지막 이제 무게중심 얘기할 건데 일단은 나는 무게중심을 크게 지금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무게중심이 정확히 뭐고 정의가 뭐고 성질이 뭐고 막 이딴 거 지금 하고 싶지가 않아. 왜? 지금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게중심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왜 나왔냐고. 내분점을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왜 나왔냐고. 잘 보세요. 먼저 자신감 있게 예각삼각형 하나를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A좌표, B좌표, C좌표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럼 A의 좌표는 x1, y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좌표는 x2, y2. 그 다음에 C좌표는 x3, y3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성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우리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네, 그러면 A에서 중선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 중선이라는 건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 M을 찍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중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 G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내분점 하나로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럼 내가 문제를 다시 뽑아볼게요. AM 선분을 AM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G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란 얘기죠. 그죠?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직접 하면 돼요. 근데 일단 결론은 쉽지만 이거 직접 하는 과정이 은행고 옛날 기말고사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이 내가 직접 이거를 유도해나는 그 과정 방식이 너네 문제들에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무게중심 그냥 세 점 좌표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개 쉽죠. 그쵸? 근데 이런 걸 꼼꼼히 공부했냐 안 했냐 차이가 엄청 크다니까요. 쉽게 공부하면 점수가 쉽게 나오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 대로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저거를 다시 그냥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해버릴게요. 아니 좌표평면이든 뭐든 간에 그냥 어쨌든 이 수직선상에서 내분점이랑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얘를 수직선으로 다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2대1로 내분하는 점 G겠죠. 그쵸? 그럼 얘가 x1, y1일 거고요. 그쵸? 그러면 M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M좌표는 B하고 C의 중점으로 구하면 되죠. 중점은 당연히 두 점의 평균이긴 한데 이거를 내분점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1대1 내분점이라 생각해도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좌표를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잠깐만 들어봐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번 공식으로 유도를 해볼까요? 그럼 G라는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써줄 건데 우리 좀 얘를 조금 넓게 써줄게요. 이렇게 좀 쓸 게 많아서 이렇게. 그럼 여기도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쓸 건데요. 그러면 뒤좌표 앞좌표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뒤고 얘가 앞이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Y좌표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은 X좌표만 서로 쳐다보고 뒤를 여기다 놓고 앞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x2 플러스 x1을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x1을 집어넣고요. 벌써부터 연산이 되는 친구는 똑똑한 학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y좌표만 쳐다보고 y좌표의 뒤를 집어넣고 y좌표의 앞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분의 y2 플러스 y3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y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결론은 3분의 얘가 약분 처리되면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론은 세 점의 평균이다. 그렇죠? 세 점의 평균이다 라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 뭐 지금 선생님이 뭐 여기 각각 중점을 더 찍어 볼게요. 선생님이 중점 찍고 여기에서 삼각형을 새로 만들게요. 이렇게 새로 만들었을 때 개의 무게중심도 이 G로 똑같이 일치해요. 그럼 이 사실로 뭘 알 수 있냐면 각변의 내분점의 무게중심도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점도 내분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건 왜 안 보여줘 하면 난 이건 진짜 귀찮긴 해요. 네. 너네 교과서에 어차피 이거를 증명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문제집에 개념 플러스 유형에도 존재하고 개념 원리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같이 해봅시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네.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점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직선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